리오프닝주가 여전히 트렌드입니다. 저번 주에 이 주제를 영상을 만들어 버려서 이번 주는 단기 이슈보다 훨씬 큰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큰 트렌드는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데,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트렌드입니다. 한 국가에서 뭔가가 발생했어도 그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면 메가 트렌드, 전 세계에서 뭔가가 발생했어도 한 국가에만 영향을 끼치면 메가 트렌드가 아니죠. 아무튼 오늘의 주제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핏 지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시장이 과열됐다는 것을 검증할 때 GDP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뻥튀기 됐는지 알려주는 지수입니다. 공식은 정말 간단합니다. 영어로 적힌 부분을 해석해드리면 버핏 지수는 미국의 주식시장 가치와 GDP의 비율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치는 저렇게 백분율로 깔끔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분모에 해당하는 GDP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하얀색 박스에 있는 함수는 경제학 공부를 좀 하셨으면 매우 자주 보는 콥 더글라스 생산 함수인데요. 여기서 Q는 생산물의 개수이고,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쓰되 생산 기술이 생산물의 총량에 영향을 준다는 개념이 반영된 함수입니다. 알파랑 베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술 발전, 자본 투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전기차, 리튬 전지, 수소경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 노동 투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노동 투입에 관련된 이슈는 아무래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고 볼 수 있죠. 이 고령화는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기사가 뜨면 그냥 또 이 얘기야? 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래서 이 인구 감소, 고령화와 관련된 이슈를 투자에 접목해서 설명한 이 보고서를 읽고 여러분들께 쉽게 알려드릴 생각을 이 불마켓이 했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학자는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존 조셉 미어쉐이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책 보이시죠? 이 책은 이분의 유명한 책인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국력은 군사력과 인구수가 결정하며 경제력은 잠재적인 국력이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려 하는 이 노동 투입, 인구가 국력에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 체크. 그리고 이기는 싸움을 해야죠. 투자자라면 국력이 강한 나라, 경제력이 계속 증가하는 나라에 투자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일단은 주식 선정하기에 앞서서 국가 차원에서 이겨먹으면 일단 이기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주식이 훨훨 나는 거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국력이 더 강해지는 국가에 투자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국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잘 모르죠.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방금 보여드린 보고서, 2011년 독일의 세계적인 보험사 알리안츠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디모그래픽 디비던드, 인구 통계학적 이익과 코스트, 비용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퍼캐피타 인컴 있죠? 1인당 소득의 변화는 레이버 프로덕티비티, 노동 생산성의 변화와 데모그래픽 디비던드, 인구 구성의 변화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노동 생산성은 어떻게 변하죠? 예시를 들려드리면 빌 게이츠가 이 옛날에 쓰던 그 일종의 조선컴이라고 하죠. 이 컴퓨터로 서류 작업하면 이 좋은 컴퓨터로 할 때에 비해서 작업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조선컴은 타이핑 하나 입력하는데 1초 걸리는데 반해서 지금 보시는 이 기기는 바로바로 입력이 되니까 똑같은 사람이어도 작업 시간이 더 빨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노동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이익과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갈수록 일을 하지 못하는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 당연히 동일한 노동 생산성을 가정했을 때 더 적은 1인당 소득이 산출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알리안츠 연구원이 어떤 짓을 했냐면, 미국의 코스피 지수라고 볼 수 있는 S&P 500의 PER 지수죠. S&P 500 기업의 시가총액을 총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PER 지수와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꽤 유사한 흐름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일을 해냅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이 인구 통계학적 이익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굉장히 명확해 보이고 자극적인 주장에는 항상 반론이 있기 마련이죠. 그 반론에는 첫 번째로,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며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의 영향은 미미하다,
두 번째, 저축을 많이 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줄어서 시장 밸류에이션이 감소하긴 했지만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면 똑같은 순이익을 얻기 위한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해지므로 전체적인 저축 수준은 줄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길게 보면 주가를 내리게 하는 요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세 번째로는 킹 반영의 논리입니다. 이미 그 내용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어쨌건 저쨌건 간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자본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자본이 노동력에 비해서 더 풍부해지니까 자본에 대한 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 논리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 변동을 초래해 왔겠죠.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는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를 내놓지만 생각보다 시시한 결론을 냅니다. 고령화 흐름에서 헬스케어에 투자해라. 그리고 선진국 노령 인구가 많아지니까 경제 전체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의 원자재나 서비스를 공급해서 먹고 사는 브릭스 있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투자해라. 네, 굉장히 거창한 말을 하면서 결론은 굉장히 시시합니다. 결론이 시시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이 보고서가 마케팅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 상품에 가입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하지만 이 연구에서 쓰인 자료들은 마케팅과는 별도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2018년 초에 반도체 주식으로 볼장 다 본 이후에 시장은 헬스케어에 한번 주목을 했었죠. 결론이 시시할 뿐더러 이미 한번 그게 지나갔죠. 어쨌든 저 불마켓은 이 자료를 해석하는 게 임무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 해석을 들려드립니다. 우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메가 트렌드에 관한 심리를 이겨먹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이봐, 해봤어? 네, 저도 그거 하다가 참교육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감히 메가 트렌드를 반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죠. 한편으로는 이 형님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메가 트렌드를 이겨먹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 뻔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메가 트렌드보다 작은 규모의 순환인 거시경제 사이클도 결국에는 이제 경기에 회복기가 있으면 하강기가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결국 내려갈 걸 알아서 이거에 대한 대비는 누구든지 하거든요. 프로라면. 이렇게 4년마다 돌아오는 사이클에도 대비를 하는데, 고령화 같은 메가 트렌드 같은 거는 이제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는 거고 그 예상이 대충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이겨먹는 세상이 오려면 투자 문화가 훨씬 선진화되어야 하고 개개인이 인구 변동에 대한 분석을 투자 결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세상이 오지는 않았죠. 네, 한국 국기인데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큰 비용을 치를 것으로 예상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우선 아래 그래프부터 보시죠. 이 그래프는 최근 4개분기 이익을 기준으로 한 트레일링 PER인데요. 10년 평균 어닝을 기준으로 PER을 그렸으니까 저도 이제 PER 추이를 제가 좀 완만하게 그려봤습니다. 아무래도 10년 어닝이 저 4개분기 PER보다 훨씬 더 완만하겠죠. 그리고 PER은 이제 한국의 우량 기업의 미래 순이익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첫 번째로 기술에 대한 변화 기대, 두 번째로 자본 투입에 대한 변화 기대, 세 번째로 노동 투입에 대한 변화 기대가 이 PER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기술에 대한 변화 기대가 매우 부풀어 올랐던 닷컴 버블 때,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산업 성장을 동반한 주가 랠리 때를 제외하고는 코스피의 PER이 노동 투입에 대한 변화 기대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위의 그래프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 일할 수 있는 인구의 구성비는 어떻게 변할까요? 네, 작년 12월에 통계청에서 낸 발표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네, 진짜 큰일 났죠. 사실 인구 감소한다고 해서 아무리 이제 기업들이 해외에 생산 공장을 짓고 노동력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다지만 결국 해외에서 끌어다 쓰는 것도 길게 보면은 그 국가에서도 임금이 오를 거고 결국에는 순이익을 갉아먹는 비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도 감소하고 일할 수 있는 인구의 비중도 감소하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GDP와 시가총액 간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장래의 인구 통계학적인 비용을 고려했을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무리 침팬지가 사람보다 주식 선정을 잘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락하는 코스피 ETF를 매수할 수는 없죠. ETF를 사면 평균은 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지는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 빛나는 스탁피킹, 빛나는 주식 선정이 한국의 투자업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저는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그리고 가능하시면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